독일 제약사 바이오엔텍 CEO가 10월 중순까지 미 보건당국에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절을 포함한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가장 많은 97만여 명이 공항에서 보안대 검사를 거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원이 불법 정치자금 후원 의혹을 받는 루이드 조이 연방 우체국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사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경찰의 체포 과정 중 복면을 쓰고 질식해 사망한 흑인 남성 데니얼 프루드의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캇 고틀리프 전 FDA 국장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현재 이상의 속도로 빨라지면 연말쯤에는 미국 인구의 20% 이상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6,755명 늘어난 650만 2,330명, 사망자는 298명이 늘어 19만 3,832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508명이 늘어 47만 2,980명, 사망자는 9명이 늘어 3만 3,100명, 뉴저지 확진자는 175명이 늘어나 19만 8,034명, 사망자는 4명이 늘어 16,1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텍은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 중으로 현재 임상실험 최종 3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엔텍 CEO가 10월 중순까지 미 보건당국에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독일 제약사 바이오엔텍의 우그르사인 CEO는 개발품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면서 화이자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10월 중순까지 보건당국에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긴급 사용 요청을 보건당국이 신속하게 허락할 것으로 믿는다고 CNN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알 수 없는 것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 전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완료 문제가 커다란 이슈인 가운데 식품의약국은 긴급 사용이라고 해도 검증 절차를 하나도 생략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다른 견해를 시사해 혼선을 빚은 바 있습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텍을 비롯해 모더나, 미 국립보건원,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대 등 세 팀은 백신의 임상실험 최종 3단계를 3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상 실험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효능과 안전에 관한 중간평가가 좋다면 긴급 사용을 허가할 수도 있다는 말들이 트럼프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바이오엔텍 CEO의 10월 중순 허가 요청 발언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11월 대선 전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을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백악관에서 개최한 노동절 기자회견에서 매우 특별한 날짜 이전에 코로나19 백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면서 기록적인 시간에 백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오바마 행정부였다면 3년 동안 백신을 갖지 못했을 것이고 어쩌면 전혀 갖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곧 백신을 맞을 수 있고 어쩌면 아주 특별한 날 전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날짜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오늘 11월 3일 미 대선일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는 지난 4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대선 전까지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버니 샌더스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을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CNN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정치화하지 말자며 우리는 의사와 과학자들이 그들의 코로나19 백신 연구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노동절을 포함한 연휴 기간 동안에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가장 많은 97만여 명이 공항에서 보안대 검사를 거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절반 넘게 줄어든 수치이긴 해도 여전히 많은 인파가 몰린 만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NN은 교통안전국을 인용해 주말 연휴가 시작된 지난 4일 하루 동안 96만 8,673명이 공항에서 보안대 검사를 거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상관없던 1년 전 같은 연휴 첫날에는 그 수가 220만 명에 달한 만큼 올해는 44% 정도로 감소한 겁니다.
5일에는 보안대를 거친 공항 여행객들이 훨씬 덜해 66만 4,640명을 기록했는데 1년 전에 170만 명에 비하면 39%로 급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수그러들던 미국의 코로나19 재확산 기온이 노동절 연휴 때문에 다시 되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노동절 연휴를 맞아 보건당국은 마스크를 꼭 쓰고 군중을 피하고 거리 두기를 실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공항과 해변 등에서 지난해보다는 적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 대규모 인파가 운집하고 밀착된 모습도 보여 확진자가 다시 확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7월 중순부터 코로나19 재확산 기운이 확연해진 미국은 7월 말 수일 연속해서 확진자가 7만 명을 넘어선 후 8월 중순부터는 재확산 기운이 수그러진 상태입니다. 현재 확진자는 평균 하루 4만 5천 명, 사망자 평균치 900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하원이 불법 정치자금 후원 의혹을 받는 루이 드조이 연방 우체국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친트럼프 성향의 드조이 국장이 과거에 운영하던 물류업체 직원들에게 공화당 정치인들을 위한 후원금을 내게 하고 그 대가로 보너스를 지급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조사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원 감독개혁위원회의 캐럴린 멀로니 위원장은 7일 성명을 통해 하원이 불법 정치자금 후원 의혹을 받는 루이 드조이 연방 우체국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워싱턴 포스트는 드조이 우체국장이 과거 운영하던 물류업체 뉴브리드 직원들에게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내게 하고 나중에 보너스를 지급해 보상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정치 후원금을 낸 직원들을 보상하는 건 회사가 자리한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연방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선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멀로니 위원장은 감독이 차원의 조사에 착수하겠다며 연방 우체국 이사회에 드조이 우체국장을 즉각 정직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번 의혹이 사실이라면 드조이 우체국장이 지난달 하원 감독위 청문회에서 위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드조이 우체국장은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캠페인을 후원한 직원들을 보상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드조이 우체국장에 대한 조사에 동의한다고 밝히고 조사하라고 하면서도 그는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경찰의 체포 과정 중 복면을 쓰고 질식해 사망한 흑인 남성 데니얼 프루드의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경찰과 시위대 간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11명이 폭동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는데요. 러블리 워런 로체스터 시장은 지역사회가 전진하는 데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일 로체스터 시청 앞에는 오전부터 나치 시위대가 모여 인종차별과 경찰 폭력을 비판하고 경찰개혁과 예산 삭감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사망 당시 프루드의 모습처럼 옷을 입지 않고 얼굴에 복면을 뒤집어 썼고 일부는 속옷 차림이었습니다. 이들은 프루드 사망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범죄가 아닌 정신건강상 문제에 대한 신고에는 경찰의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 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4일부터 로체스터, 뉴욕시 등에서 벌어진 항의 시위는 평화롭게 시작됐지만 한때 경찰과 시위대 간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격화되기도 했습니다. 5일 로체스터 경찰은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는 시위대에 최루탄을 발사하고 11명을 폭동과 불법 시위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 중 경찰관 3명이 시위대의 폭죽 등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5일 뉴욕시 맨하튼에서도 수백 명의 시위대가 거리로 나왔고 일부 시위대가 은행과 약국 등 상점의 유리창을 깨자 경찰은 8명을 폭동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복면 질식사 사건이 뒤늦게 불거지자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사건 조사를 위해 대배심을 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뉴욕 주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리건 포틀랜드에서는 반인종차별 시위가 1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7일 오후에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와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가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페인트볼과 후추 스프레이를 쏘고 곳곳에서는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AP통신 등 매체들은 7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와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가 오리건 포틀랜드에서 또다시 충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수백 명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리건 포틀랜드 남쪽의 작은 마을에 모였습니다. 극우 음모론 집단 큐어넌, 백인 남성 우월주의 극우단체 프라우드 보이즈, 경찰 지지자 등이 정오께 클래커머스대에 집결한 뒤 캐러밴 등을 이용해 차량 행렬을 벌였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수십 명의 친트럼프 지지자들이 모인 세일럼으로 이동했고 차량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 깃발을 꽂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프라우드 보이즈 회원과 친트럼프 시위대 일부가 셀럼 의사당 앞에 있는 소규모의 반인종차별 시위대를 향해 달려들면서 한때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친트럼프 시위대는 페인트볼 총과 후추 스프레이를 쐈고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반인종차별 시위대도 소화기 등으로 맞섰고 곳곳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시위대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직후 해산했습니다. 또 경찰은 포틀랜드 북쪽 한 경찰서에 불을 지른 1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은 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2%로 바이든 후보가 10%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표적인 경합주인 위스콘신에서도 바이든 후보는 50%의 지지율로 44%인 트럼프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6일 CBS 방송은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와 함께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유권자 2,4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2%는 오는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를 찍겠다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찍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42%에 그쳤습니다. 바이든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87%, 트럼프 지지자의 84%는 자신들의 지지가 매우 강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여론조사 때보다 각각 5%포인트, 2%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대선이 다가오면서 두 후보의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최근 미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 항의 시와 관련해 유권자들은 두 후보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유권자의 49%는 바이든 후보가 시위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한다고 답했고 30%는 대립을 부추긴다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한다는 유권자는 39%에 지나지 않았고 대립을 부추긴다고 답한 유권자는 47%에 달했습니다. 대표적인 경합주인 위스콘신주에서도 바이든 후보는 50%의 지지율로 44%에 그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특히 위스콘신주의 백인 여성 유권자층에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9%포인트나 앞선 지지율을 획득했습니다. 스캇 고틀리프 전 FDA 국장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현재 이상의 속도로 빨라지면 연말쯤에는 미국 인구의 20% 이상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지침 준수에 점차 소홀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올해 안에 백신이 광범위하게 사용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캇 고틀리프 전 FDA 국장은 6일 CBS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인 Face the Nation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여름철보다 더 공격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이상의 속도로 빨라지면 연말쯤에는 미 인구의 20% 이상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틀리프 전 국장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해질 것으로 보는 또 다른 이유로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지키려는 의지가 점차 흐트러지고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 코로나19 백신이 연내 개발되더라도 광범위한 사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백신이 올해 광범위하게 사용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감염 우려가 매우 높은 의료진이나 간병 인력 등 제한적인 대상에 한해 사용될 것이고 광범위한 보급은 내년에나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인 압력으로 무리하게 조기 승인될 우려와 관련해서는 백신 승인 업무를 맡는 과학자 인력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며 엄격한 승인 절차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면 수업을 재개한 대학들이 코로나19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학생을 상대로 징계 조치를 내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대는 코로나19 지침을 위반한 학생 20여 명을 정학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놀스 이스턴대는 지침을 어기고 모임을 가진 1학년 학생 11명에게 캠퍼스를 떠나라고 통보했습니다.
지난 6일 NBC 방송은 뉴욕대가 5일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 지침을 위반한 학생 20여 명을 정학 처리했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파티를 삼가고 술집에 가지 말고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자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대는 정학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은 채 정학 처분을 받는 다음 차례가 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대는 학생들에게 기숙사에 입주하기 전 코로나19 검진을 받고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NBC는 주말인 지난 5일 밤 맨하튼에 있는 이 학교 인근 워싱턴 스퀘어 파크에서는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파티를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학들이 가을 새학기를 맞아 대면 수업 재개에 나서면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학생들을 징계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보스턴에 있는 놀스 이스턴대는 지난 4일 임시 기숙사로 사용 중이던 호텔방에서 코로나19 지침을 어기고 모임을 한 1학년 학생 11명에게 학비 환급 없이 캠퍼스를 떠나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존 리 LA 12지구 시의원이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센서스와 유권자 참여 등록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존 리 의원은 12지구의 센서스와 선거 참여도가 저조한 실정이라면서 LA 한인회와 함께 한인 가정을 대상으로 한국어로 된 센서스 참여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캠페인을 전개하고 동시에 유권자 등록도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Be involved with the census. The census is 9 questions. It's a short thing that you need to fill out so that we can receive the resources that our community deserves. And the second thing is to make sure that you register to vote and also on election day show up to vote. 한편 연방 센서스국의 조사에 따르면 LA 카운티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수는 총 11만 679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유권자 등록을 한 한인들은 4만 4,09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LA시에서는 페인트볼 총을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난사한 후 도주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관련 범죄가 100여 건이 넘었는데요. 용의자는 대부분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차량 뒷좌석 창문 틈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페인트볼 총을 쏩니다. 피해자들이 급히 자리를 피하자 이 남성은 그대로 달아납니다. 이처럼 페인트볼 총을 이용해 주변 차량 운전자나 행인에게 쏘는 범죄가 LA시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He just draws out a gun, and I didn't know it was a paintball gun. So I'm thinking like, oh my God, he's gonna shoot us, and he just starts firing. So I didn't even know I was hit with a paintball gun. I thought I was shot. So I literally thought I was gonna die. 올해 들어 발생한 페인트볼 무차별 난사는 벌써 100여 건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용의자는 대부분 10대 청소년입니다. 경찰은 페인트볼 총이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만큼 위력이 강한 데다 진짜 총으로 착각될 경우 경찰과 총격전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n officer will encounter a young person armed with one of these realistic-looking paintball guns and be forced to make a split-second life and death decision.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선 18세 미만에게 페인트볼 총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 성인이라 할지라도 공공장소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휴대하는 건 역시 불법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페인트볼 총을 아이스크림 트럭을 이용해 판매하는 사례까지 등장해 더 많은 청소년이 쉽게 구입하고 있다고 경찰은 지적했습니다. 페인트볼 무차별 난사는 중범죄로 여겨져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4년이나 $10,000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4일 연방재난관리청이 뉴저지주가 신청한 추가 실업수당 $300 지급을 위한 손실된 임금 지원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실업수당 신청을 한 뉴저지주 실직자들은 10월 이후 $300의 추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추가 실업수당은 10월 이후부터 지급되지만 수당은 8월 3주차가 소급 적용되고 재난관리청의 예산구제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는 12월 26일까지 혜택이 연장됩니다. 미 중이 경제, 외교, 군사 분야에서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발 중국행 항공편 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6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과 해관총서, 외교부는 오늘 15일부터 미국에서 출발하는 중국행 항공편 승객 전원에게 3일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핵산검사 음성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제출 대상은 중국인과 외국인 모두 해당됩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가 오늘 11일까지 코로나19 무료검사센터를 운영합니다. KCS는 뉴욕시 공공병원의 코로나19 모바일 검사 차량이 7일부터 11일까지 KCS를 방문하고 뉴욕시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는 뉴욕 한인봉사센터에서 11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고 별도의 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동통신업체 T모바일이 코로나19 대유행기간 저소득층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수백만 명의 학생들에게 인터넷 무료 이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모바일은 대상 학생들에게 10년간 연간 최대 100GB의 무선 인터넷과 태블릿 PC나 노트북의 실비 사용 접근 권한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시버트 최고 경영자는 인터넷 접속을 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은 뒤처질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터넷 접근 문제가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밤늦게는 천둥 번개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때때로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